안녕하세요. 내 아들 공부감각 내공 스터디 카페입니다. 자, 저희는요, 관리형 스터디 카페예요. 자, 많은 분들이 여기서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선생님, 저는요, 그냥 스터디 카페는 들어본 적이 있는데, 관리형 스터디 카페라는 것들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잘 들어본 적이 없어서 생소합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관리형 스터디 카페는요, 흔히 헬스장에 많이 비유를 하긴 해요.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 스터디 카페, 그리고 이 관리형 스터디 카페는 PT샵 개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는데,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간으로 결제를 하고, 회원이 와서 운동을 하든 아니면 운동을 하지 않든, 혹은 운동을 오든 오지 않든 아무도 신경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PT샵 같은 경우에는요, 뭐 몇 회를 끊어놓고 선생님과 몇 시까지 오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그리고 1시간 동안 선생님이랑 함께 운동을 하고, 그리고 정해진 시간까지 운동한 후에 하원, 즉 집에 가야 되잖아요. 이거랑 똑같이 저희는 관리형 스터디 카페로서 정해진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약속을 하고, 정해진 시간만큼 공부를 하고, 정해진 시간에 하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어떤 점에서 PT샵과 우리 관리형 스터디 카페가 비슷하냐라는 것들 질문하실 것 같아서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맨 이 칸 보시면 핸드폰 관리라고 되어져 있어요. 핸드폰을 수거해서 그 공부하는 중에는 핸드폰을 절대로 사용할 수 없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상 성인들도요, 밤에 자기 전에 동영상 한번 보고 나면 한 10분만 봐야지 라고 생각하다가도 뭐 20분 지나고 30분 지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이 공부하는 환경에서 동영상 한번 틀었다가 보기 시작하면 1시간 그냥 지나가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저희는 그 핸드폰 자체를 아예 공부하는 환경 속에서 차단을 하겠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 사실 저희 내공은요 24시간 운영이 되어지고 있어요. 선생님들은 아침 8시부터 밤 12시 반까지 계십니다. 그리고 새벽 시간에 만약에 학생이 이제 등원을 했어요. 자, 핸드폰을 만약에 안 냈다 쳐요. 그러면 다음날 아침 선생님이 CCTV로 쭉 한번 확인을 한 후에 핸드폰 제출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까지 확인하고 벌점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즉 모든 학생들이 그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내공에 와서는 일단 핸드폰 제출이 필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세 번째 보시면 조교 선생님 상주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또 일반 독서실 총무와는 다르게 보통 총무님들은 뭐 아침에 청소해 주시고 밤에 잠깐 청소해 주시고 혹은 뭐 결제 관리 정도 해준다고 하면, 저희는 우리 아이들 등원, 하원 관리, 그리고 플래너를 제출했는지 혹은 플래너를 쓰고 공부를 하는지 혹은 질문도 받아주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뭐 결제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 디테일한 관리들이 다 들어가고 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의 순수 공부 시간도 같이 책정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절대 공부 시간을 체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로 인해서 당연히 등원과 하원 시간을 학부모님들께 전송 가능하겠죠. 자, 마지막으로는요, 휴게실 사용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는데 친구와 함께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요, 15분 이상 휴게실을 사용하고 있으면 통제를 해요. 그래서 빨리 들어가게끔 만들어주고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일단 첫 번째로 핸드폰 무조건 들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그럼으로 인해서 핸드폰은 항상 나와 멀어질 거예요. 내공에 있는 동안에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음 침묵 관리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저희 내공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근처에 학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은 학교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 안쪽, 즉 스터디존 안에서 아는 척 하는 것들 완전 금지입니다. 뭐 나 왔어 혹은 뭐 나 갈게 이런 단순한 얘기도 완전 금지예요. 그리고 이제 졸음 관리라고 쓰여져 있는 세 번째 칸이 있어요. 졸음 관리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거의 1대1 한 2명 중에 1명 정도 CCTV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어떤 공부를 하는지 어떤 자세로 공부하는지까지도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학생이 좀 조는 것 같다라고 하면 선생님이 1초도 지연 없이 바로 가서 깨워주실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 학생이 너무 졸려서 10분 정도 자고 싶다라고 하면 그때는 연습장에다가 뭐 한 10분만 잘게요 라는 것들 적어주고 엎드리면 우리 선생님이 딱 10분 보고 10분 후에 깨워주실 겁니다. 자, 혹은 뭐 공부하는 척 하면서 한 번씩 조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 친구들도 귀신같이 잡아내는 능력치들이 다들 있으세요. 자, 그리고 이제 학습 이외에 웬만한 사이트들은 차단되어져 있는데, 사실상 뭐 카카오톡 같은 경우들은 학원에서 갑자기 연락 오는 경우가 있어서 완전히 차단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졸음도 바로바로 관리하는 것처럼 어떤 공부를 하는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학생이 학습에 다른 인터넷을 사용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5번째 쓰여져 있는 엄격한 출결 관리라는 거 보이시죠? 사실 내공이 가장 잘하는 거예요. 저희 장점 중 가장 장점인데요. 보통 학생들이 내공에 처음 오겠다, 그리고 뭐 등록을 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순간에는 모티베이션이 가장 극대화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뭐 저희도 1월 1일에 이제부터 뭐 다이어트를 하겠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겠다, 뭐 이런 결심을 많이 세우잖아요. 학생들은요, 학원을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모티베이션이 많이 생성이 되는데, 이때 저희는 스케줄을 잡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예를 들어서 4시에 학교가 끝난다 하면 너 뛰어오면 4시 반까지는 올 수 있겠지? 라는 것들을 약속을 하고 4시 반까지 등원을 해서 뭐 7시에 학원을 간다 하면 6시 반에 나가서 뭐 학원을 갔다가 9시에 끝난다 치면 9시 반까지 돌아와라, 막 이런 약속들을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학원들이 다르기 때문에 1대1 스케줄링을 하고 있고요. 눈이 와도 비가 와도 그리고 날씨가 추워도 체육대회를 해서 오늘 피곤해도 무조건 등원을 해야 됩니다.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오늘만 쉬어야지라는 것들은 절대 없게끔 만들어주고 있는 내공관리형 스터디 카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당연한 얘기죠. 흡연 금지라고 되어져 있는데, 뭐 담배 냄새를 풍기면서 옆 친구한테 뭐 방해가 되는 행동들은 절대 못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 내공의 교시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교시제란 무엇이냐 하면 이 학교처럼 정해진 수업 시간에는 수업을 하고, 그리고 쉬는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쉬잖아요. 자, 공부할 때 또 마찬가지로 이 공부 시간을 따로 정해놓고, 그리고 쉬는 시간도 따로 정해놓고, 공부할 땐 다 같이 공부하고 쉴 땐 다 같이 쉬는 그런 교시제를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저 타임테이블 보시면 아시다시피 아침부터요 저녁 시간 전까지, 즉 17시 50분 전까지는 수능 시간과 완전 흡사하게 만들어 놨어요. 자,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일단 고3들 마찬가지고 고2도 쉬는 시간에 화장실도 갔다 오고 물도 마시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습관화시켜서, 정말 중요한 시험이죠. 수능 시험에서도 그런 급한 상황들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또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 혹은 뭐 좀 약간 예민하신 학생들한테 좋은 것은, 우리는 교시 중에 이동이 없어요. 이동이 뭐 간혹가다 있기는 한데 이제 아주 소수로 있기 때문에 뭐 이동 때문에 뭐 집중력이 흩어지거나 그런 경우들은 전혀 없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하십니다. 선생님, 그러면요 갑자기 너무 배가 아파서 화장실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저희는요 좌석마다 벨이 있어요. 긴급벨이라고 부르는 긴급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시 중에 내가 너무 급해서 화장실을 가고 싶다, 그럴 때는 벨을 누를 거예요. 그럼 그 SOS 벨이 우리 선생님한테 뜰 거고, 이 선생님은 좌석에 가서 시험장처럼 무슨 일이니?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요. 그럼 조용히 일어나서 화장실 가게끔 해주긴 할 건데, 긴급벨은 말 그대로 긴급시에만 사용하게끔 하고 있고, 또 학생들이 좀 마음 편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점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 다음 페이지는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영역이죠. 저희 내공의 영역. 자, 우리 내공 같은 경우에는요, 매일 피드백지를 학부모님들께 발송해드리고 있어요. 자, 우리 첫 번째 사진 보시면요, 우리 어떤 학생이 뭐 몇 시에 등원을 했고 하원을 몇 시에 했다라는 것들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사진 보시면 어떤 한 학생이 이제 학부모와 통화하기 위해서 몇 시에 외출을 했고, 그리고 몇 시에 다시 들어왔다라는 것들 디테일하게 기록이 될 거고, 이뿐만 아니라 뭐 이 학생이 지금 몇 시에 졸았다, 오늘 몇 시에 졸았다, 혹은 뭐 이 학생이 오늘 몇 시에 졸아서 화장실 가서 세수를 시켰다라는 것들까지도 좀 디테일하게 이 내공에서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태도를 임했다라는 것들 같이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지금 두 번째 사진이 조금 작아서 크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그 첫 번째 사진에서 밑에 있는 그 JPG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지금 플래너 칸 같은 게 뜰 거예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플래너 이렇게 써서 공부했다라는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는 거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 여기 보시면 국어를 이렇게 했고 뭐 수학을 이렇게 했고, 수학이 없구나, 국어를 이렇게 했고 영어 공부를 이렇게 했다라는 거 적혀져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왼쪽에 있는 학습 편향 차트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잘하는 과목만 열심히 하고 있지 않는가, 못하는 과목은 자꾸 미루면서 공부하고 있지 않지는 않은가라는 것들 확인할 수 있고,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내내 저렇게 수학 공부를 전혀 하지 않고 예체능 학생이 아니라면 좀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런 친구들은 약간 계속 방향을 잡아줄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 우리 학부모님께서도 우리 아이가 와서 오늘 이 공부를 했구나 혹은 이 숙제를 했구나 라는 것들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공은요, 1대1로 저희 총 65명의 학생들의 개인 스케줄을 다 받아서 일일 케어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사진 보시면 우리 학생들은요, 픽스되어진 스케줄 이외에 갑자기 변동된 스케줄이 간혹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학원에서 보충이 생겼다든지, 혹은 학원에서 재시험을 봐야 한다든지,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상담을 한다고 한다든지, 그렇게 변동사항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럴 때는 학생들한테 이 타임스탬프 앱이라는 걸 통해서, 그 타임스탬프 앱은 시간과 날짜를 조작할 수 없는 앱이에요. 자, 그 앱을 통해서 실시간 현재 있는 사진을 찍어서 전송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사진을 받고 난 후에 세 번째 사진에 있는 것처럼 학부모님께 보내드릴 거예요. 자, 우리 학생이 오늘 어떠한 특이사항이 있어서 원래는 6시 등원이지만 7시에 등원을 하기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항상 말씀을 실시간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지금 순수 공부 시간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그리고 평균 등급이, 즉 성적이 얼마나 올라갔는지에 대한 평균적인 그래프인데요. 내공 전체 학생들의 평균인 것이고, 사실은 잘하는 학생들은 또 잘하고, 사실은 뭐 못하는 학생들이 또 조금씩 올라가고 있긴 한데,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정도 성적은 무조건 올라가요.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말씀을 사실 드리고 싶냐면, 그리고 어떤 말씀을 자주 드리냐 하면 약간 아플 때랑 비슷하다고 얘기를 해요. 저희가 몸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한의원을 가거나 병원에 가면 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식사 규칙적으로 하시고요, 정해진 시간에 운동하시면 되게 더 많이 건강해지실 거예요 라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죠. 자, 그런데 그게 잘 돼요? 잘 안 돼요. 소수의 몇 명만 제외하고는 잘 안 돼요. 누가 끌고 가는 게 아니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는 거 뭐예요? 오래 앉아서 순수 공부 시간 늘리고, 절대 공부 시간이라고 하죠. 절대 공부 시간 늘리고, 그리고 딴짓 안 하고 공부에 몰입해서 집중해서 열심히 공부하면 어떻게 된다? 성적 오른다. 다 알고 있죠. 자, 저희가 대신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학교 갔다가 잠깐 친구들 만나서 30분, 1시간 떠들고, 그리고 뭐 학원 가고 이런 경우들 없어요. 그 시간도 1시간이라도 공부하고 가라. 이래서 계속 공부 시간 늘릴 수 있게끔, 즉 1시간이라도 더 공부하는 것들이 쌓이면 나중에 그게 성적으로 당연히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내공은,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대학 합격 진학률이 80% 이상이에요. 자, 이게 지금 2023년 기준으로 그런 건데, 좀 옛날 PPT라서 그런데, 이제 이번에 2024년은 조금 더 높아요. 조금 더 좋은 학교 많이 갔어요. 자, 그게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건강이랑 똑같아요. 오래 앉혀놓고, 오래 공부하고, 집중하게 하고, 집중 안 하면 뭐라 하고, 그리고 핸드폰 뺏고. 막 이러니까 사실 진짜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즉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많은 학생들이 힘들어하긴 해요. 근데 이 힘든 걸 버티면 어떻게 되냐? 좋은 학교 간다. 자, 좋은 학교라는 건 어디 학교냐? 인서울 한다. 많은 사람들의 꿈이죠. 인서울은, 내공에 오래 다닌 학생들은요, 인서울 무조건 합니다. 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내공의 시즌은요, 총 4가지 시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윈터 시즌, 그리고 부스터 시즌, 그리고 썸머 시즌, 그리고 마스터 시즌, 이렇게 총 4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자, 일단 우리 첫 번째로 윈터 시즌이죠. 이때는 많은 학생들이 윈터 시즌이라는 걸 알아요. 윈터 스쿨 이런 것들도 너무 유명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학생들, 모든 학생들이 진짜 열심히 공부하는 시즌이에요. 이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뒤처지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요, 부스터 시즌. 이때는 실질적인 1학기 시즌이라.
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때 실질적인 성적이 눈에 보이죠. 자, 겨울방학 때 열심히 했던 것을 이제 이 1학기 부스터 시즌에 나와야 하는데, 부스터 시즌에 열심히 안 하면 도루묵입니다. 부스터 시즌에 열심히 해줘야 돼요. 실질적인 성적을 받는 시즌이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 자, 이제 이 썸머 시즌이에요. 썸머 시즌에는 내가 열심히 하긴 했는데 1학기 때 이것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 앞으로는 이걸 좀 채워야겠다 라고 생각한 게 있으면 그때 채우면 돼요. 너무 짧아요. 썸머 시즌은 보통 좀 짧은 학교는 3주 정도고 보통 학교들은 4주 정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 좀 짧아요. 그래서 약점들을 최대한 공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 마스터 시즌이죠. 자, 제일 중요해요. 우리 달리기 할 때도 마스터 시즌, 즉 결승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타이트하게 관리 들어가면서 흐트러지지 않게끔 계속 공부하게끔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는요, 지금 둔촌 1관에는 65명, 그리고 2관에는 64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총 학생 수가. 소수를 관리하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한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 주기적인 피드백, 아까 우리 피드백지 메일 전송해드리는 거 보셨죠?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 학생이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과목에 편향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 혹은 적절하게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 계속 분석을 해서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덕후 모의고사 칩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덕후 모의고사 치니까 많이 신청 부탁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우리 플래너 앱 보셨죠? 그 플래너, 우리 학생들 플래너 썼던 거 피드백지에 같이 발송해 드리잖아요. 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내국만의 특화된 기술이에요. 자, 플래너를 앱으로 사용해서 씁니다. 좌석마다 태블릿이 전부 다 배치되어져 있고요. 그 태블릿을 통해서 플래너 앱으로 플래너를 쓰게 될 건데, 학생들의 공부 편향을 분석을 할 거고, 이 친구의 집중력 혹은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또 같이 분석을 하게 될 거예요. 자, 또 하나의 좋은 점은요, 우리 학생들이 지치지 말라고 당근인데 공부를 하는 시간만큼의 포인트가 계속 쌓이게 될 거예요. 자, 이 포인트는요, 현금성 포인트이기 때문에 현금과 흡사합니다. 자, 이걸로 음료수도 사 마실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걸 할 수 있고요. 열심히 공부하면 한 달에 한 20만 포인트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단기적인 당근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 한 번만 할게요. 저희는 총 7가지 큰 틀로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교시제 운영으로 되어져 있어요. 교시제 운영이라는 점은 오래 앉아있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오래 앉아있을 수 있는 역량을 기를 거고요. 자, 그리고 미리 수능 시간과 몸의 신체 리듬을 맞추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 핸드폰 관리. 핸드폰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라 그랬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오늘 날씨가 덥나 아니면 내가 체육대회를 해서 체력이 딸리나 무조건 출결해야 됩니다. 출결해서 30분이라도 10분이라도 와서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플래너 관리해 줍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공부하기 전에 플래너 쓰고 공부하는 거 습관 들이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시간이 지나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꼭 하게끔 만들어주고 있어요. 자, 지금 4번째로는요, 저희가 지정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자, 이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괴롭힌다든지, 혹은 술 취한 아저씨가 와서 앉아있는다든지, 이런 일은 절대로 없고, 또 하나가 무거운 책을 가지고 왔다 갔다 거릴 경우가 전혀 없다라는 점. 자,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아침 8시부터 밤 12시 반까지는 관리자 선생님께서 계속 상주해 있기 때문에 날 좀 약간 덥다 혹은 춥다 아니면 누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라는 것들을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드릴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CCTV 말씀드렸었죠. CCTV로 이제 개별 모니터링 가능하다는 거. 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자료 지원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 내신 기간 때 고등학생들이 국어, 영어, 수학 학원들을 많이 다녀요. 그래서 사실 국영수는 자료가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은 없는데, 암기 과목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암기 과목 같은 경우들은 저희가 같이 자료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총 이렇게 7가지의 가장 큰 장점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내공 관리형 스터디 카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지금 이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뭐냐면은
많이들 질문을 하시는데 좌석마다 태블릿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질문을 좀 하세요. 아, 그러면 개인 태블릿 아예 들고 들어가지 못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굿노트 같은 것들을 쓰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개인 태블릿 가지고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다만, 그 개인 태블릿 안에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이제 약간 타 어플 같은 것들이 이제 설치가 되어져 있으면 그런 것들을 삭제 후에 입실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셔도 되시고, 그리고 뭐 내공으로 전화 주셔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